안녕하세요. 이번 발표를 맡은 석사과정 심규태입니다. 제가 발표한 논문은 Optimizing Stimulus Frequency Range for Building a High Rate High Frequency SSBP BCI입니다. 본 논문은 IEEE on Neural System and Rehabilitation Engineering에 게재된 논문으로 리빌리테이션의 Q1에 해당하는 저널이며 임팩트 팩터는 4.8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연구에서 고주파 자극을 이용할 계획인데 BCI로서의 사용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본 논문을 선정하였습니다. SSBP 기반 BCI는 높은 통신 속도와 짧은 교정 시간으로 인해 로봇 제어, 가상 키보드 등 여러 분야에서 활발히 연구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극의 주파수는 30Hz 미만에서 선택되는데 이는 큰 반응을 유발하여 성능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시각적 피로를 유발하기 쉽습니다. 이에 고주파 자극을 사용한 연구도 진행 중이나 현재까지는 정확도나 정보 전송률이 저주파 자극을 사용할 때보다 낮습니다. 따라서 본 논문은 고주파 자극을 사용하여 오프라인 및 온라인 실험을 진행하고 BCI에 적용 가능한지 확인하였습니다. 실험은 정상 시력을 가진 29명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전극은 후두엽을 포함하여 9개에 부착했으며 레퍼런스와 그라운드는 각각 CZ와 CPZ 사이, FZ와 FPZ 사이에 부착되었습니다. 이후 라인 노이즈 제거를 위해 50Hz 대역의 노치 필터가 적용되었습니다. 자극 및 시스템 설계입니다. 화면의 주사율은 120Hz이고 크기는 3840x 1080 픽셀입니다. 자극은 4x4 형태로 제시되었으며 각각 다른 주파수를 가지고 인접한 자극과 위상이 다르도록 설정되었습니다. 자극의 주파수는 총 3가지 조건으로 나뉘었습니다. 31Hz로 시작하여 각각 0.25, 0.5, 1Hz씩 증가한 주파수를 사용하였습니다. 위상 차이는 세 조건 모두 0파이로 시작하여 0.35파이씩 증가하였습니다. 아래 그림을 보면 같은 위상을 공유하는 자극이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실험 설계로 오프라인과 온라인 실험이 진행되었습니다. 3개의 주파수 조건에 대해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16개의 자극을 순차적으로 응시하고 이를 4번 반복했습니다. 1초 동안 응시해야 할 자극의 위치를 나타내고 2초 동안 자극을 응시합니다. 이때 다른 자극 또한 동시에 깜빡였습니다. 이후 1초 동안 빈 화면을 응시합니다. 온라인 실험은 ITR이 가장 높은 주파수 조건 하나만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16개 자극을 하나씩 응시하는 것이 한 블록이라고 하면 트레이닝 세션은 12블록, 테스팅 세션은 6블록 진행하였습니다. 자극 및 빈 화면을 응시하는 시간은 각각 0.6초, 0.5초로 오프라인 실험보다 짧았습니다. 빈 화면을 바라보는 동안 분류 결과에 따라 음성 피드백이 제공되었습니다. 데이터 분석 방법입니다. 정성적 분석에는 진폭 스펙트럼이, 정량적 분석에는 SNR이 사용되었습니다. 자극을 응시하는 시간이 2초였기 때문에 FFT를 적용하면 레솔루션이 0.5Hz가 됩니다. 그러나 실험에서 0.25Hz 단위의 주파수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제로피딩을 통해 데이터 길이를 4초로 만들고 0.25Hz의 레솔루션으로 FFT를 적용합니다. SNR은 아래 식과 같이 계산하였는데 타겟 주파수 전후 4Hz를 기준으로 타겟 주파수의 성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합니다. 다음은 자극 주파수 분류에 사용된 방식으로 앙상블 태스크 릴레이티드 컴포넌트 애널리시스, 줄여서 앙상블 TRCA입니다. 먼저 FLH 자극을 응시한 데이터들의 공분산 행렬을 계산합니다. 공분산 행렬은 같은 주파수의 자극을 응시한 데이터에서 나타나는 일관적인 패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오른쪽 식과 같이 공분산이 최대가 되는 필터를 얻습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여 모든 타겟 주파수에 대한 TRCA 필터를 구합니다. 이후 이지 신호와 각 TRCA 필터와의 상관계수를 계산한 뒤 가장 높은 상관계수 값을 가지는 TRCA 필터의 주파수를 자극의 주파수로 분류합니다. 추가적으로 위상 차이에 의해 정확도가 변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타임 시프트를 이용하여 변화된 위상을 구현했습니다. 위상은 0.05파이 단위로 0파이부터 1.95파이로 설정하였습니다. 아래 그림처럼 SSBP가 깜빡거리는 시작 지점을 변경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 BCI 사용에서는 피험자가 깜빡임이 시작되는 시점을 정확히 응시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위상에서의 정확도를 확인하고자 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입니다. 그림은 각각 33Hz 자극을 응시할 때 OZ 채널에서 측정한 결과로 A는 주파수에 따른 진폭을, B는 주파수에 따른 SNR을 나타냅니다. 33Hz와 그의 하모닉 성분인 66Hz를 빨간색으로 표시하였습니다. 진폭과 SNR 모두 타겟 주파수와 하모닉 성분에서 주변 주파수 대비 높은 값을 가지며 하모닉보다 타겟이 더 높은 값을 가집니다. 다음은 각 조건 및 주파수별 평균 진폭입니다. A, B, C는 각각 타겟 주파수가 31부터 0.25, 0.5, 1Hz씩 증가한 실험을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타겟과 하모닉에서 높은 값을 가집니다. C를 보면 자극 주파수가 40 이상일 때 그보다 낮은 주파수 성분도 두드러지는데 이는 화면의 프레임률인 120Hz가 고주파 자극을 생성하기에 비교적 낮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정확히는 120에서 타겟 주파수의 2배를 뺀 값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하는데 이런 값을 가지는 이유에 대해서 언급된 내용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각 조건 및 주파수별 평균 SNR입니다. 타겟과 하모닉에서 높은 값을 가지며 F를 보면 진폭과 마찬가지로 타겟 주파수가 40을 넘어가면 다른 주파수에서 타겟이나 하모닉보다 높은 SNR이 도출됩니다. 위상차와 데이터 길이에 따른 평균 정확도 결과입니다. 정보 전송률인 ITR이 가장 높은 조건을 검은색 원으로 표시하였습니다. 세 조건 모두 데이터 길이가 증가함에 따라 정확도가 증가했으며 1초의 비교적 짧은 시간에도 높은 정확도가 도출되었습니다. 0.25파이 단위로 정확도가 주기적으로 증감하였고 자극의 주파수가 높을수록 위상에 의한 정확도 차이도 적게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길이만으로 비교한 정확도와 ITR입니다. 정확도는 데이터 길이가 증가함에 따라 계속 증가하다가 0.4초 부근에서 증가율이 감소하고 이후 수렴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낮은 주파수를 사용한 첫 번째 실험 조건의 정확도가 가장 높고 세 번째 실험 조건의 정확도가 가장 낮았습니다. 반면 ITR은 단위 시간당 데이터를 처리하는 시간이므로 일정 수준부터는 데이터가 길이가 증가할수록 감소하게 됩니다. 주파수별 평균 정확도 결과입니다. 0.6초의 데이터를 사용한 결과이며 위상은 이전 결과에서 가장 높았던 조건으로 설정했다고 합니다. 세 조건 모두 주파수가 높아질수록 정확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전 슬라이드에서 언급한 것 같이 첫 번째 조건의 정확도가 가장 높았습니다. 다음은 설문 결과입니다. 피험자는 각 실험 조건에 대해 시각적으로 편안함을 느꼈는지 응답했으며 숫자가 높을수록 편안함을 의미합니다. 각 조건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으며 평균이 모두 5점 내외인 것으로 볼 때 자극이 시각적인 불편함을 크게 유발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실험의 결과입니다. 실험은 자극의 주파수 간격이 0.25Hz인 조건으로 진행되었는데 이는 오프라인 실험에서 ITR이 가장 높았던 조건입니다. 별표를 친 피험자는 오프라인 실험도 함께 진행한 피험자를 의미합니다. 평균 정확도는 약 84.6%로 86.4%의 정확도를 가지는 오프라인과 통계적인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이를 통해 제한한 고주파 기반 BCI의 실험 가능성을 입증합니다. 결론입니다. 본 논문에서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 먼저 각 피험자의 오프라인 실험과 온라인 실험 결과를 비교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로 온라인 실험에서는 오프라인 실험의 조건 중 주파수가 가장 낮은 조건에 대해서만 진행을 했는데 고주파의 사용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했다면 다른 조건에서도 실험을 했어야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사율이 120Hz인 화면에서는 최대 60Hz의 자극을 구현할 수 있는데 고주파 치고는 낮은 주파수를 선택한 점이 아쉬웠습니다. 지금까지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